눈앞의 세상이 온통 핏빛으로 일렁이는 가혹한 환영 속에서 소년 명희는 숨을 몰아쉬며 나뭇가지를 움켜쥐었다. 소년의 눈동자는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으니 그것은 밤의 포식자인 올빼미의 황금빛 안광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기괴하고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나 그것은 여느 때와 같은 투명한 물줄기가 아니라 비릿한 철분 냄새를 풍기며 대지를 적시는 눅눅하고 붉은 선혈의 비였다. 명희는 올빼미의 시야를 통해 마을 어귀의 커다란 당산나무 아래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온몸을 벌벌 떨었다. 이것이 진정 사람이 할 짓이란 말이냐. 소년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나지막한 탄식은 거친 빗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나 그의 가슴 속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공포의 낙인이 찍히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에 인자한 얼굴을 던져버린 채 광기의 어린 눈빛으로 삽을 휘두르며 무언가를 황급히 파묻고 있었다. 명희의 시야에는 그들이 숨기려 하는 것이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어왔다. 올빼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마을 이장에 일그러진 미소와 그 옆에서 횃불을 든 청년들의 사악한 공모를 포착해냈다. 빗줄기가 더욱 굵어질수록 대지는 더욱 붉게 물들었고 그 기이한 혈흔은 명희의 낡은 저고리를 적시며 살갗을 파고드는 듯한 서늘함을 선사했다. 소녀는 자신의 집안인 김씨 가문이 이 마을에 들어온 이후로 왜 그토록 원인 모를 재앙에 시달려야 했는지 그 근원적인 비밀이 바로 저 구덩이 속에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명희의 가문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였으나 권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가세가 기울고 이곳 벽촌으로 유배 오듯 내려오게 되었다. 아버지는 화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홀로 남은 어머니는 병약한 몸을 이끌고 소년을 키우며 가문의 재건을 꿈꿨으나 마을 사람들의 냉대와 멸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양반이라더니 곡식 한 톨 보태지 못하는 위인들이 무슨 명예를 찾느냐. 마을 이장이 내뱉던 그 독한 말들이 명희의 귓가를 맴돌았으나 소녀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올빼미의 눈을 빌려본 진실은 그들이 단순히 가난한 양반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무언가 거대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소년의 가문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빗물에 섞인 피 비린내가 코끝을 찌를 때 명희는 문득 자신이 왜 올빼미의 시야를 공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 그것은 마을 뒷산 전설의 바위에서 발견한 상처 입은 올빼미를 정성껏 돌봐준 뒤부터 시작된 기이한 인연이었다. 올빼미는 명희의 어깨 위에 앉아 낮은 소리로 울어댔고 그때마다 소년의 의식은 새의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가 수리밖의 풍경을 마치 제 눈앞의 일처럼 생생하게 보게 된 것이다. 너는 내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냐? 명희는 어깨를 누르는 올빼미의 발톱 감촉을 느끼며 마을 사람들이 파헤친 구덩이 속에서 드러난 하얀 손목을 목격하고는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틀어막았다. 그것은 며칠 전 실종되었다던 가문의 먼 친척뻘 되는 여인의 놀이개가 분명했다. 마을의 유력자들은 서로의 얼굴에 튄 핏방울을 닦아내며 낄낄거렸고 그들의 대화는 빗소리 사이를 뚫고 명희의 의식 속으로 날카롭게 꽂혔다. 이 정도면 김시댁 그 어린 놈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에 충분하겠지. 이장의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하게 어둠을 갈랐고 그 옆에 장정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듯 사악한 기운을 내뿜었다. 명희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나무 위에서 내려와 자신의 초가로 달려가려 했으나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하늘은 여전히 핏빛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고 그 비는 소년이 가진 마지막 순수함을 앗아가려는 듯 대지를 사정없이 두들기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명희는 방 안에서 콜록이며 기침을 하는 어머니의 가냘픈 실루엣을 보며 눈물을 훔쳤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소년이 젖은 몸으로 돌아오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수건을 건넸으나 명희는 그 손을 잡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명희야, 너의 눈이 왜 이리도 번뜩이느냐?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명희는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그저 비가 너무 많이 내려 무서웠다고 거짓을 고할 수밖에 없었다. 방 안에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어머니의 약탕 끓이는 냄새가 섞여 있었으나 명희의 감각은 여전히 밖에서 본 피냄새와 마을 사람들의 그 비열한 웃음소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소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호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올빼미의 눈을 빌려 마을 곳곳을 감시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태연하게 잠을 청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손에는 아직 씻기지 않은 혈흔이 남아 있었고 그들의 꿈속에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었다. 내 반드시 이 가문을 지키고 저들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리라. 명희는 주먹을 불끈 쥐며 결심했으나 힘없는 소년의 몸으로 거대한 마을 공동체의 비리를 밝혀내기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보다 힘든 일임을 잘 알고 있었다. 핏빛비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잦아들었으나 마을은 이제 이전과 같은 평화로운 곳이 될 수 없음을 공기는 무겁게 암시하고 있었다. 아침이 박자 마을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한 척 가장하고 있었으나 명희의 눈에는 사람들의 불안한 기색이 역력히 보였다.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은 실종된 여인에 대해 수군거리면서도 은근슬쩍 명희의 집 쪽을 바라보며 손가락질을 해댔다. 그 집 아들이 밤늦게 돌아다니는 걸 봤다는데 혹시라도 해괴한 일이 벌어진 건 아닐는지. 근거 없는 소문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명희는 그것이 이장의 치밀한 계획 중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소름이 끼쳤다. 소녀는 올빼미를 찾아 숲으로 향했으나 올빼미는 보이지 않았고 다만 그가 앉아 있던 자리에 핏빛 깃털 하나만이 떨어져 있어 불길함을 더했다. 명희는 숲속 깊은 곳에서 마을 사람들이 파묻은 구덩이를 다시 확인하려 했으나 이미 그곳은 말끔히 정돈되어 있어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꿈이었을까? 하지만 이 비릿한 냄새는 분명 현실이다. 소녀는 흙바닥을 손으로 파헤치려다 멀리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급히 숲을 뒤로 몸을 숨겼다. 나타난 것은 마을 이장의 아들로 평소 명희를 괴롭히던 아나무인의 청년이었는데 그는 무언가 잃어버린 것이라도 있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초조해하고 있었다. 명희는 숨을 죽인 채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이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가 그 청년에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가문의 몰락은 가속화될 조짐을 보였고 마을의 관아에서는 실종 사건을 조사한다는 핑계로 명희의 집을 수색하러 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어머니는 창백한 안색으로 명희를 꼭 껴안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조상님들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기도했지만 소녀는 이제 조상님의 가호보다 자신의 올빼미 눈이 보여주는 잔혹한 진실에 의지해야 함을 느꼈다. 핏빛 비가 내린 그날 밤 이후 명희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으며 그는 이제 단순한 소년이 아니라 가문의 운명을 짊어진 유일한 목격자이자 심판자로 거듭나고 있었다. 마을 이장의 저택에서 새어나오는 사악한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명희의 귀에 닿았을 때 소년의 황금빛 눈동자는 다시 한번 어둠 속에서 번뜩이며 서늘한 복수의 서막을 알렸다. 핏빛 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비릿한 흙내음과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뿐이었으니 명희는 아침 햇살조차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찌르는 것을 느꼈다. 간밤의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소년의 눈은 이제 평범한 인간의 시야를 넘어 어둠 속의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으나 정작 그가 마주한 현실은
차디찬 외면과 소리 없는 위협이었다. 어머니는 밤새 기침을 토해내며 명희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소녀는 차마 자신이 본 것을 발설하지 못한 채 타들어가는 가슴을 억눌러야만 했다. 명희야, 마을 이장댁에서 너를 찾는다더구나.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명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그의 뇌리에는 이장의 그 사악한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다. 마을 이장의 집 마당에 들어서자 평소보다 많은 장정들이 몽둥이를 든 채 명희를 에워쌌고 그들의 눈빛에는 명백한 적개심과 함께 무언가를 감추려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이장은 평소의 인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거만한 자세로 평상에 앉아 곰방대를 빨며 명희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이내 낮게 읊조렸다. 어제처럼 험한 비가 내리던 밤에 어린 놈이 산속을 헤매고 다녔다는 소문이 돌더구나. 양반가 자제라는 놈이 어찌 행실이 그리 가벼워 마을의 흉흉한 기운을 불러오는 게냐. 이장의 말 한마디에 주변의 장정들은 일제히 헛기침을 하며 명희를 압박했고 소녀는 그들의 기세에 눌려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을 느꼈으나 올빼미의 눈은 그들이 숨긴 손에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명희는 침착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은 그저 비를 피해 바위 밑에 있었을 뿐이라 답했지만 이장의 아들은 비웃음을 흘리며 소년의 멱살을 잡고는 거칠게 밀쳐냈다. 거짓말 마라. 내 놈의 옷에 묻은 붉은 얼룩이 단순한 흙탕물이라 생각하느냐? 마을의 여인이 사라진 마당에 너처럼 수상한 놈이 돌아다녔다는 것 자체가 큰 죄니라. 그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소년을 향해 손가락질을 퍼부었고 명희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며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가슴속에 새겼다. 올빼미의 시야를 통해 본 그들의 죄악은 이토록 뻔뻔한 가식 뒤에 숨어 있었으니 소녀는 이제 이 마을 전체가 거대한 거짓의 성벽임을 깨달았다. 어머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으나 마을의 유일한 의원은 이장의 눈치를 보느라 명희의 집 문턱조차 넘으려 하지 않았고 소녀는 산속을 헤매며 약초를 찾는 수밖에 없었다. 산길을 오를 때마다 숲속의 나무들은 마치 귀신처럼 흔들리며 소년을 위협하는 듯했고 명희는 그때마다 어깨 위에 앉은 올빼미의 무게를 느끼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모두가 나를 적대시하고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려 하는구나. 하지만 내가 본 진실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소녀는 바위 틈에서 간신히 찾아낸 약초를 품에 안고 내려오다 멀리서 자신의 집을 에워싼 관아의 포졸들을 발견하고는 심장이 내려앉는 충격을 받았다. 관아의 포교는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명희를 지목했고 소년의 집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병약한 어머니는 포졸들의 거친 손길에 밀려 마루 아래로 떨어졌고 명희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으나 장정들의 힘에 눌려 바닥에 처박히고 말았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머니의 처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포교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명희의 방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피 묻은 놀이개를 흔들어 보였다. 그것은 분명 이장의 아들이 전날 밤 구덩이에 파묻으려 했던 바로 그 물건이었으니 명희는 그들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다. 포졸들이 명희를 끌고 가려 할 때 마을 이장은 뒤에 서서 안타까운 척 혀를 찼으나 그의 눈동자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번들거리고 있었다. 어찌 양반가의 핏줄이 이토록 추악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마을의 명예를 더럽힌 죄를 엄히 물어야 할 것이다. 이장의 연설에 마을 사람들은 동조하며 소리쳤고 명희는 끌려가는 와중에도 올빼미의 눈을 빌려 이장의 저택 뒤편 창고에 숨겨진 진실을 보려 했었다. 그곳에는 간밤의 비에 씻기지 않은 시체의 잔해가 아직 남아 있었고
이장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소년을 제물로 삼은 것이 분명했다. 소년의 황금빛 눈동자는 분노로 타올랐으나 당장의 힘으로는 그 거대한 권력의 쇠사슬을 끊어낼 방도가 없었다. 옥사에 갇힌 명희는 차가운 바닥에 몸을 눕히고 창살 사이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지만 올빼미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자 다시금 정신을 바차렸다. 올빼미는 옥사 창살에 내려앉아 명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고 소녀는 다시 한번 새의 시야 속으로 들어가 마을 내부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다. 이장과 그의 신복들은 마을의 토지를 독점하기 위해 명희의 가문이 가진 마지막 문서들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이번 실종 사건은 그 시작에 불과했다. 그놈만 처결하면 김씨 가문의 땅은 모두 우리 손에 들어온다. 이장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옥사 안까지 들려오는 듯해 명희는 치를 떨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명희의 몸은 쇠약해졌으나 그의 정신은 오히려 올빼미의 감각과 동화되어 더욱 예리해졌고 그는 이제 담벼락 너머의 숨소리조차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간수는 명희가 미쳤다고 생각했는지 식은 밥덩이를 던져주며 조롱했지만 소녀는 그 밥을 씹어 삼키며 오로지 복수의 날만을 기다렸다.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밤마다 우는 소리가 올빼미의 귀를 통해 전해졌고 명희는 그것이 이 사건을 뒤집을 유일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진실을 아는 자는 소년뿐만이 아니었으며 탐욕으로 뭉친 마을의 연대에도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명희는 올빼미의 시야를 통해 어머니가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나 산속 토굴로 몸을 숨기는 광경을 보고는 절규하며 옥사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제발 살아만 계십시오. 제가 반드시 가서 저들의 목을 치겠습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옥사를 울렸지만 그의 안광은 이제 인간의 것이라 믿기 힘들 정도로 강렬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소년이 사라진 뒤 그의 가문이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했다고 믿으며 승전고를 울렸으나 그것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격이었으니 명희의 내면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포교와 이장의 미략이 담긴 서신이 마을 서당 훈장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올빼미가 발견했을 때 명희는 비로소 반격의 기회를 잡았음을 깨달았다. 훈장은 마을의 비리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힘이 없어 침묵하던 자였고 소녀는 올빼미를 통해 그에게 자신의 의지를 전달하려 했었다. 옥사 밖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으나 명희의 심장은 뜨겁게 고동치며 다음 단계의 계획을 설계하고 있었고 소년의 작은 체구는 어느덧 가문의 복수를 짊어진 거대한 그림자로 변모해가고 있었다. 마을에 다시 한번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핏빛이 아니었으나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피보다도 무서운 심판의 서곡으로 들리게 될 것이었다. 옥사 벽면에 차가운 이끼가 살갗을 파고드는 밤이었으나 명희의 의식은 오히려 불덩이처럼 뜨겁게 타오르며 마을 곳곳의 은밀한 구석을 훑고 있었다. 올빼미의 눈을 통해 본 마을은 겉으로는 평온한 척 숨을 죽이고 있었으나 그 이면에는 죄악을 덮으려는 자들의 초조한 발걸음과 양심의 가책에 신음하는 자들의 낮은 흐느낌이 뒤섞여 있었다. 명희는 감옥 창살 너머로 비치는 달빛을 받으며 자신의 황금빛 눈동자를 더욱 깊이 가라앉혔고 마침내 마을 서당의 훈장인 박진사가 홀로 등잔불 아래서 고민에 빠진 모습을 포착해냈다. 그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그를 알고 도리를 아는 자였으나 이장의 서슬퍼런 권세 앞에 입을 닫고 있었기에 명희는 그를 이번 판을 뒤집을 유일한 지렛대로 삼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새벽 옥사를 지키던 간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올빼미 한 마리가 박진사의 서당 창가에 내려앉아 기괴할 정도로 영롱한 울음소리를 내뱉으며 그의 시선을 끌었다.
박진사는 기이한 예감에 이끌려 올빼미의 뒤를 쫓아 옥사 근처까지 발걸음을 옮겼고 그곳에서 피골이 상접한 채로 앉아 있으나 눈빛만큼은 범상치 않은 명희와 마주하게 되었다. 진사 어른, 소생의 억울함은 차치하더라도 이 마을에 흐르는 핏빛 원한을 어찌 보시려 합니까? 명희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으나 그 속에는 좌중을 압도하는 서늘한 기운이 담겨 있었고 박진사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멈춰서서 소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명희는 올빼미의 시야로 확인했던 이장의 비밀 장부와 관아 포교와 나눈 미략의 서신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를 하나하나 읊조리기 시작했는데 그 상세함이 마치 현장을 직접 본 듯했다. 이장댁 뒷마당 해태상 아래 세 번째 돌판을 드러내 보십시오. 그곳에 당신들이 숨긴 만행과 우리 가문을 멸문시키려 한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소년의 말이 이어질수록 박진사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그는 소년이 가진 기이한 능력이 하늘이 내린 천벌의 전조임을 직감하며 떨리는 손으로 소매자락을 움켜쥐었다. 박진사는 유학자로서의 양심과 현실의 공포 사이에서 번민했으나 명희의 단호한 눈빛은 마침내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젖히는 데 성공했다. 한편 마을 이장은 명희를 서둘러 처형하기 위해 관아의 현감을 매수하여 재판의 날짜를 앞당겼고 마을 광장에는 이미 소년을 처단하라는 군중들의 함성이 가득 울려 퍼졌다. 이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명희의 가문이 가진 모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돌리는 문서를 만지작거렸으나 그가 알지 못한 사실은 이미 박진사가 그 문서를 뒤집을 결정적 단서를 찾아냈다는 것이었다. 명희는 형틀로 끌려가는 와중에도 올빼미의 눈을 빌려 산속토굴에서 사경을 헤매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고 그 애절한 광경은 소년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자비심마저 앗아가 버렸다. 인과응보의 시간이 다가왔다. 너희가 뿌린 피의 씨앗이 오늘 너희의 목을 조르는 덩굴이 될 것이다. 소년의 나지막한 저주는 바람을 타고 이장의 귓가를 스치며 소름 끼치는 공포를 선사했다. 형장에 도달한 명희는 구경꾼들의 야유 속에서도 꼿꼿이 머리를 들고 이장의 눈을 마주 보았는데 그 순간 이장은 소년의 눈 속에서 거대한 올빼미의 환영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저놈은 사람이 아니다. 요괴다. 어서 저놈의 목을 쳐라. 이장의 광기 어린 외침에도 불구하고 박진사가 형장 중앙으로 난입하며 관아의 현감을 향해 이장의 비밀 장부를 높이 치켜들었다. 현감은 당황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으나 장부에 적힌 자신의 이름과 뇌물수수 내역이 만천하에 공개되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진실을 알고 있던 몇몇 주민들이 죄책감에 못 이겨 하나둘씩 무릎을 꿇으며 이장의 만행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명희는 형틀 위에서 자신을 억누르던 포졸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일어나 이장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는데 그 기세가 마치 피의 심판을 위해 강림한 사신과도 같았다. 당신이 파묻은 것은 한 여인의 목숨만이 아니라 이 마을의 양심이었소. 이제 대지가 그 피를 뱉어내려 하니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소년의 물음에 이장은 겁에 질려 횡설수설하며 도망치려 했으나 분노한 마을 사람들의 벽에 가로막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올빼미의 눈은 이제 명희의 육신과 완전히 하나가 된 듯 황금빛 불꽃을 내뿜었고 그 빛이 닿는 곳마다 감춰졌던 악인들의 죄상이 환영처럼 떠올라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졌다. 박진사는 현감에게 이 모든 사건의 배후를 밝힐 것을 촉구하며 마을의 법도가 무너진 것을 한탄했고 군중들은 이제 이장이 아닌 정의를 향해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명희는 이 모든 소란 속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하며 올빼미를 통해 마을 뒤편 숲속에 숨겨진 진짜 증거물을 찾아낼 위치를
현감에게 지시했다. 당산나무 아래를 깊이 파보십시오. 그곳에 당신들이 외면했던 진실의 유골이 누워 있을 것입니다. 명의의 지시에 따라 포졸들이 땅을 파헤치자 며칠 전 실종되었던 여인의 시신과 함께 과거 이장 일가가 가문을 찬탈하기 위해 저지른 수많은 범죄의 흔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장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자신의 죄를 부정하려 했으나 쏟아져 나오는 증거들 앞에서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현감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장을 배신하고 그를 즉시 압송하라는 명을 내렸다. 마을은 순식간에 역전된 상황에 휩싸였고, 명의를 괴롭히던 장정들은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으나 올빼미의 눈은 그들이 어디로 숨든 끝까지 추적하여 그 위치를 포졸들에게 알려주었다. 명의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고 힘없는 소년이 아니라 마을의 어두운 비밀을 정화하고 정의를 세우는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있었다. 가문을 짓누르던 무거운 오명은 이 한 번의 반전으로 씻겨 내려가기 시작했고, 소년의 가슴 속에는 어머니를 구하겠다는 일념만이 남았다. 그날 밤 명희는 박진사의 도움을 받아 산속 토굴로 달려가 어머니를 품에 안았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살아 돌아옴을 기뻐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 가문을 더럽히던 자들은 모두 죗값을 치를 것입니다. 명희의 목소리는 따뜻하게 어머니를 감쌌으나 그의 눈은 여전히 숲속 깊은 곳을 응시하며 남은 악의 잔재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명희의 집 앞에 모여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사죄하며 곡식과 약재를 바쳤으나 명희는 그들의 사죄를 묵묵히 지켜볼 뿐 쉽게 용서하지 않았다. 진정한 화해는 피의 대가를 치른 뒤에야 올 수 있음을 소녀는 뼈저린 경험을 통해 체득했기 때문이었다. 사건의 전말이 한양의 조정에까지 보고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명희의 가문은 명예 회복의 길에 들어섰고, 이장 일가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하지만 명희는 알고 있었으니 권력의 속성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며 오직 진실을 꿰뚫어보는 눈만이 자신과 가문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사실을 말이다. 올빼미는 다시 숲으로 돌아갔으나 명희의 눈 속에 깃든 황금빛 안광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것은 앞으로 벌어질 더 큰 폭풍에 맞설 소년의 힘이 되었다. 제3장의 막이 내리며 마을은 핏빛비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으나 명희의 심장에는 이미 지워지지 않는 서늘한 복수의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 관아의 동원마루에 앉은 현감의 얼굴은 쏟아지는 정오의 햇살 아래서도 잿빛으로 질려 있었으니 그가 움켜쥔 붓의 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마을 중앙 광장에는 수백 명의 주민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숨죽인 채 단상 위에서 벌어질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기이하게 뒤섞여 번들거렸다. 명희는 포졸들에게 둘러싸인 채 형장 한가운데 섰으나 그 기세는 죄인의 것이 아니라 마치 세상을 굽어 살피는 신령의 그것과도 같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했다. 소년의 어깨 위에는 보이지 않는 올빼미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했고, 그의 황금빛 눈동자가 현감을 직시할 때마다 현감은 마치 자신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듯한 압박감의 헛기침을 내뱉으며 시선을 피했. 이장은 온몸이 포박된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으나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쳐들고 악을 써대며 주변의 시선을 흩뜨리려 애썼다. 이것은 모두 저 요사스러운 놈의 장난질이요. 죽은 여인의 원혼을 빙자하여 마을의 기강을 흔드는 저놈을 당장 처형해야 마땅하오. 이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비명을 질렀으나 그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고, 박진사가 건넨 증거들을 훑어보는 현감의 손은 더욱 거세게 떨렸다. 명희는 이장의 발악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한 걸음 다가가더니 이장의 귓가에만 들릴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동원 전체를 울리는 듯한 무게감으로 입을 열었다. 당신이 파묻은 것은
한구의 시신만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명예와 이 마을의 천륜이었음을 어찌 모른단 말이오. 현감은 이 사건이 조정에 보고될 경우 자신의 관직은 물론 목숨까지 위태로울 것임을 깨닫고는 이장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죄를 덮으려 비겁한 결단을 내렸다. 조용히 하라. 증거가 이토록 명백하고 민심이 흉흉한데 어찌 감히 하늘을 속이려 하느냐. 박 진사가 제출한 장부에는 내 놈이 수년 동안 마을 공무를 횡령하고 김씨 가문을 몰락시키려 꾸민 관계가 낱낱이 적혀 있도다. 현감의 호령에 이장은 믿었던 동아줄이 끊어진 것을 직감하고는 허망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으며 그 옆에 서 있던 그의 아들은 도망치려다 포졸들의 창 끝에 가로막혀 비참하게 나뒹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통쾌해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동조했던 그간의 침묵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닫고 하나둘씩 고개를 떨구기 시작했다. 명희는 올빼미의 시야를 통해 이장의 저택 깊숙한 곳 비어있는 벽장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상자를 발견하고는 현감에게 그곳을 수색할 것을 단호히 요청했다. 나으리, 저자의 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택 서편 벽장 뒤에 가시면 이 마을을 멸문시키고 빼앗은 전답의 실제 문서들과 한양의 권세가들에게 보낸 뇌물 목록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소년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현감의 지시를 받은 포졸들이 이장의 집으로 달려갔고 잠시 후 그들이 들고 온 괴짝 속에서 쏟아져 나온 문서들은 마을 전체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것은 명의의 가문뿐만 아니라 이미 사라진 여러 소수 가문의 재산을 강탈한 기록들이었으니 이장의 탐욕이 얼마나 깊고 넓었는지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표였다. 이장은 이제 광기에 휩싸인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고 그의 입에서는 그동안 저질렀던 온갖 비도덕적인 행위들이 고백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래, 내가 다 했다.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게 무슨 죄란 말이냐. 저 잘난 체하는 양반 놈들이 우리 같은 것들을 벌레 보듯 할 때 내가 느꼈던 수모를 너희가 아느냐. 이장의 뒤틀린 항변은 오히려 그를 지지하던 마지막 주민들의 마음마저 돌아서게 만들었고 현장은 분노한 민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명희는 그 소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서서 올빼미의 눈으로 이장의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지켜보았는데 그것은 마치 썩은 고목이 폭풍 후에 쓰러지는 것과 같은 허망한 최후였다. 현감은 자신의 연루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서둘러 판결을 내리려 했으나 명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현감의 소매자락 속에 숨겨진 금괴의 출처까지 지적하며 서늘한 경고를 날렸다. 나으리의 소매가 유독 무거워 보이는 것은 백성들의 피눈물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장이 보낸 마지막 입막음의 대가입니까? 소년의 이 날카로운 질문에 현감은 숨이 멎을 듯한 공포를 느끼며 자리에 주저앉았고 박진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상급 관청인 가명에 이 모든 사실을 정식으로 보고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재판은 이장 한 사람의 몰락을 넘어 부패한 지방 관료의 비리를 척결하는 거대한 소용돌이로 번져나갔고 명희는 그 중심에서 정의의 횃불을 든 인도자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장과 그 일가족은 즉시 옥에 갇혀 한양에서 내려올 금부도사의 압송을 기다리게 되었고 그들이 누리던 부귀영화는 하룻밤 사이에 먼지처럼 흩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명희 앞에 엎드려 자신들의 무지함을 빌며 용서를 구했으나 명희는 그들을 원망하지도 그렇다고 따뜻하게 안아주지도 않은 채 오직 진실의 엄중함만을 강조했다. 당신들이 외면했던 그 핏빛비는 언젠가 다시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진실을 지키지 못하는 공동체는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소년의 말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관아의 배려로 정결한 방으로 옮겨져 의원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게 되었고, 명희는 어머니의 여인 손을 잡으며 비로소 가문의 오명이 씻겼음을 알렸다. 어머니, 이제 우리 가문을 괴롭히던 어둠은 물러갔습니다. 아버님의 억울함도 우리의 고통도 이제 대지가 모두 품어 안았으니 평안히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으나 그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올빼미의 황금빛 안광이 남아 있었고, 그것은 앞으로 그가 지켜나가야 할 정의의 감시자로서의 숙명을 말해주는 듯했다. 핏빛 비가 내렸던 그 잔혹한 밤은 이제 전설 속의 이야기가 되어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으나 명희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잊지 못할 훈장으로 남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서로를 시기하고 감시하던 눈초리 대신 서로의 아픔을 돌보는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으며, 박진사는 마을의 새로운 기틀을 세우는데 헌신했다. 명희는 가문의 재산을 일부 돌려받았으나 그것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 쓰기보다는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더 이상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몰락 양반의 자제가 아니라 마을의 정신적 지주이자 진실의 수호자로 추앙받게 되었고, 소년의 작은 어깨는 어느덧 거대한 가문의 무게를 견디고도 남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심판의 날이 저물고 노을이 지는 마을 어귀에서 명희는 홀로 산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눈을 빌려주었던 올빼미를 떠올렸다. 올빼미는 숲속 깊은 곳으로 돌아가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나 명희는 바람결에 들려오는 그 기괴한 울음소리가 자신을 격려하는 친구의 목소리임을 알 수 있었다. 세상의 모든 악을 멸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시야가 닿는 곳만큼은 어둠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소년의 맹세가 대지에 깊이 새겨졌다. 제사장의 끝에서 명희는 비로소 소년의 허물을 벗고 한 가문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그리고 진실을 꿰뚫는 현자로서의 첫발을 내디디며 다가올 평화의 시대를 예비하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 흐드러지게 핀 진달래꽃 사이로 석양이 붉게 물들 때면 명희는 문득 그 지독했던 혈우의 밤을 떠올리곤 했다. 이제 그 핏빛비는 대지의 걸음이 되어 사라졌고 마을은 예전의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았으나 소년의 가슴 속에 새겨진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살아있는 교훈이 되어 그를 일깨웠다. 명희는 이제 몰락한 양반의 자제가 아니라 마을의 크고 작은 대소사를 결정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지혜로운 청년으로 성장하여 사람들의 깊은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명희 도령, 이번 가뭄에 우물을 어디에 파야 할지 한 번만 살펴봐 주시겠소? 마을 농부의 간곡한 부탁에 명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깊고 영롱한 빛을 내뿜으며 대지의 숨결을 읽어내고 있었다. 이장 일가가 저지른 죄악의 흔적은 관아의 엄중한 처분 아래 말끔히 정리되었고, 그들이 강탈했던 전답들은 원래의 주인이나 마을 공동체의 품으로 돌아가 비옥한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명희의 가문 또한 한양 조정으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자기를 복권받았으나 명희는 화려한 도성으로 돌아가는 대신 어머니와 함께 이 마을에 남아 사람들과 고락을 함께하기로 결심했다. 화려한 비단옷보다 이 소박한 삼배옷이 주는 온기가 더 소중함을 이제야 알 것 같구나. 어머니는 이제 건강을 되찾아 마당에 채소를 가꾸며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계셨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명희의 마음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지난날 자신들이 저지른 방관과 탐욕의 대가를 치르듯 명희의 집을 보수하고 가문의 사당을 정성껏 돌보며 진심 어린 사죄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박진사는 서당을 더욱 넓혀 아이들에게 글뿐만 아니라 올바른 도리와 정의를 가르치는 데 전념했고, 명희는 종종 서당에 들러 아이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선한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얘들아,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진실이 더 많단다.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느니라. 명희의 가르침을 듣는 아이들의 눈망울은 초롱초롱 빛났고 그 광경은 마치 마을의 미래가 다시금 밝게 피어나는 서광처럼 보였다. 어느덧 명희의 나이도 혼기를 꽉 채우게 되었고 마을 아낙네들은 저마다 훌륭한 교수들을 소개하려 앞다투었으나 명희는 서두르지 않고 오직 인연의 순리를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선량하기로 소문난 가문의 여인이 명희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그의 모습에 감동하여 연분을 맺게 되었다. 혼례가 치러지던 날 마을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명희 부부의 앞날의 축복을 빌며 밤새도록 춤추고 노래하며 지난날의 어두웠던 기억을 모두 털어버렸다. 이토록 따뜻한 밤에 내리는 비는 더 이상 핏빛이 아니라 생명을 적시는 감로수로구나. 명희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그곳에는 구름 사이로 밝은 달이 마을을 인자하게 비추고 있었다. 한때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장의 저택은 이제 가난한 나그네들을 위한 쉼터와 마을 도서관으로 개방되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소통의 장소로 변모했다. 명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권력과 탐욕이 얼마나 더섭는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권위는 오직 진실과 헌신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금 가슴에 새겼다. 이장의 아들은 먼 곳으로 유배를 떠나 그곳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나 명희는 그에 대한 원망을 거두고 오직 그가 인간다운 삶을 되찾기를 조용히 기원해 주었다. 미움은 미움을 낳을 뿐이니 이제는 용서로서 그 고리를 끊어야 할 때로다. 소년의 용서는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고 이는 사람들의 닫혔던 마음을 여는 강력한 열쇠가 되었다. 명희는 올빼미가 전해준 그 기이한 시야를 이제는 억울한 자들을 돕고 마을의 재앙을 미리 막는 데에만 사용했으며 그 능력을 결코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 쓰지 않았다. 산속의 올빼미들은 여전히 밤마다 낮은 소리로 울었으나 그것은 더 이상 불길한 전조가 아니라 마을을 수호하는 영물들의 평화로운 노래로 들려왔다. 명희는 가끔 숲속 깊은 곳을 찾아 자신에게 눈을 빌려주었던 그 늙은 올빼미를 기리는 작은 제단을 차려 고마움을 표하곤 했다. 너 덕분에 내가 진실을 보았고 우리 가문이 살았구나. 이제는 부디 이 땅의 모든 아픔을 잊고 평안히 쉬거라. 소년의 진심 어린 기도는 바람을 타고 숲 전체에 퍼져나갔으며 나무들은 마치 대답하듯 잎새를 흔들며 화답했다. 세월이 흘러 명희의 머리카락에도 서리가 내려앉을 즈음 그는 자신의 손자들에게 예시하기를 들려주며 인생의 마지막 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집 마루에는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와 따뜻한 차 향기가 가득했고 가족들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이웃집까지 행복한 기운을 전파했다. 할아버지, 정말로 하늘에서 핏빛비가 내렸나요? 손자의 질문에 명희는 허허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그의 눈가에는 인자한 주름이 가득 잡히며 지나온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었다. 그렇단다. 하지만 그 비가 내렸기에 우리가 진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지금의 이 평화를 얻을 수 있었던 계지. 명희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고 깊었으나 그 안에는 세상을 관통하는 현자의 울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느 고요한 밤 명희는 꿈속에서 다시 한번 올빼미의 황금빛 눈동자를 보았고 그것이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했음을 알리는 신호임을 직감했다. 그는 침상에 누워 조용히 가족들의 손을 잡으며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그것은 부귀영화보다도 사람 사이의 신의와 진실을 지키라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가르침이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늘의 눈과 자신의 양심은 결코 속일 수 없음을 잊지 마라. 명희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고 그 순간 마을 숲에서는 수천 마리의 올빼미가 일제히 울어대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진실의 수호자를 배웅했다. 그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으나 그가 남긴 정의의 정신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남아 대를 이어 전해지게 되었다. 이후로도 이 마을에는 수많은 비가 내렸으나 다시는 핏빛 비가 내리는 일은 없었으며 사람들은 비가 올 때마다 명희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서로를 아끼고 보살폈다. 가문의 명예는 이제 명희라는 한 개인의 이름을 넘어 진실을 지키는 가문의 가풍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고 그 후손들은 대대로 청렴하고 정의로운 관리가 되어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는 데 이바지했다. 뿌린 대로 거두고 보는 대로 깨닫는다. 마을 어귀에 세워진 명의의 공덕비에는 이 짧은 문장이 새겨져 오가는 행인들에게 인생의 가장 큰 도리를 묵묵히 전하고 있었다. 핏빛비로 시작된 잔혹한 운명은 결국 한 소년의 용기와 올빼미의 눈을 통해 숭고한 화해와 번영의 역사로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가끔 밤하늘을 보며 황금빛으로 번뜩이는 별을 발견할 때면 저것이 바로 명희, 도령이 우리를 지켜보는 올빼미의 눈일 것이라고 믿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곤 했다. 세상의 모든 악과 어둠은 잠시 진실을 가릴 수는 있어도 결코 영원히 지배할 수 없음을 이 작은 마을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이고 있다. 따뜻한 등잔불 아래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이 이야기는 핏빛비의 공포를 넘어선 인간 존엄의 승리이자 인과응보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불멸의 기록으로 남았다. 대지는 다시금 맑은 물줄기를 머금고 생명을 틔우며 명희가 꿈꾸었던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은 이제 이 땅의 영원한 풍경이 되어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다.